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결국 정부는 현재 내수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현 시점을 장기 불황의 시작으로 보고 금리를 인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딜러가 왜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냐고요? 결국 이런 내수시장, 내수경기가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결국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찾게 되는데요. 가성비 하면은 중고차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요즘 중고차 시장이 가성비까지 날아가게 되면서 정말 망할 위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가 없어진 중고차 시장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대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이부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고차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차가 왜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가성비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과도한 부대 비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차량 금액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차량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두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의무보험인데요. 그래서 차를 구입만 하시더라도 차량 구입비용, 보험비용, 취등록세 이렇게 부대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어떤 차를 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외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대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대비용 때문에 요즘 중고차 구입을 할 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매도비입니다. 이 매도비는 딜러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사에서 가져갑니다. 상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고 차량 관리 비용 이런 비용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예전에는 대구에서는 딜러들이 사무실에 내는 돈을 손님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좀 간례화, 간습화처럼 그냥 상사에서 받아서 가져가는 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비 같은 경우는 33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딜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매 상사에서 받아가고 있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보험료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성능보험료를 내가 왜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한 달 또는 2000km까지 엔진 미션 같은 주요 부품에 한해서 무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 중고차를 시작할 때 이 성능 점검을 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보험사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식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면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개선이 되었고 수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수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없이 처리가 되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님이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를 구입을 해 가시면서 혹시나 생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딜러들은 왜 안 내냐 하는데 딜러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은 성능 검사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 검사비를 내고 성능 점검지를 받아 놓죠. 이게 이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딜러들이 내는 거고 성능 보험료는 손님이 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연식이랑 주행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는데 보통 10만 원 내외 안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행 거리가 있거나 좀 연식이 됐거나 그 다음에 이런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6개월 동안 올 보증, 1년 동안 보증 이렇게 보증 연장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는 상품들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관련된 특약이 추가로 가입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요거를 추가 금액 주시고라도 가입을 해서 출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 성능 보증에서 제외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킬로 넘어간 차량이라거나 20년 넘어간 차량들은 보증이 안 되니까는 그것도 알고 너무 오래된 차량들에 관해서는 보증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딜러 수수료입니다.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보통 최소 금액 30에서 40만원 정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30%와 2.2%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손님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소 금액 3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 금액에 따라서 2.2%를 받고 차량을 확인을 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딜러 수수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차를 팔 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매입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 없이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정말 좋은 차량들, 딜러 수수료 없음, 매도비 없음, 이런 것들은 제가 매도비를 사무실에 내고 딜러 수수료도 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금액이 낮춰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고객분들도 차량을 구입하러 가셨을 때 알선 수수료를 통해서 차량을 점검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딜러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 이 차주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구입을 하셔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고 딜러 수수료 안 내도 되는 부분에서는 안 내실 수 있도록 알고 차량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대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차량을 구입하면 나오는 차량 취등록세, 그 다음에 차량 보험비를 제외하더라도 매도비, 딜러 수수료, 성능보험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은 차량 금액 1000만원, 그 다음에 취등록세 7%, 승용차면 7%, 70만원, 그 외에 잔장구리하게 대행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 1, 2만원 하더라도 이건 7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44만원, 그 다음에 성능보험료 약 10만원, 알선으로 샀다 하면 딜러 수수료 30만원. 이렇게 되면은 총 154만원, 150만원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보험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만약에 30살 기준으로 처음 가입을 했다. 그럼 보통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으면 보험료까지 다 친다 하면은 1000만원짜리 차를 사게 되면은 약 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하시고 부대 비용까지 잘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따로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셔서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렴한 차량들은 점점 중고차 시장이 아닌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같은 개인 직거래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개장터, 당근마켓이 무조건 좋냐? 또 개인들 사이에서 사기나 이렇게 숨기고 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고차 시장의 가성비를 망치는 것이 바로 수출 때문입니다. 보통 수출 차량들은 대부분이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나갑니다.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디젤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디젤 차량의 판매가 줄어들거나 디젤 차량을 아예 안 내놓는 이런 시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 이 디젤 차량들이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중고차를 보다 보면은 감가율이 왜 이래? 2년 지났는데 90% 이상이네?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이럴 거면 새 차 사지 하는 이런 차량들이 다 수출 나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2, 3년 지났는데도 97%, 90% 이렇게 유지되는 차량들은 다 수출 시장에서 손을 한번 댔거나 지금 수출 시장에 손을 대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한번 구입하시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사륜, 신차급 디젤 차량들이 많이 나가고요. 고가의 수입 차량들도 생각보다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시장들이 한번 중고차 시장에 쑥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종들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누가 봐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딜러들도 매입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랬는데 수출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그대로고 수출은 안 붙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런 데서 정보를 받죠. 카페나 동호회에서 나 이 금액으로 팔았는데 이 금액 팔았는데 하다 보면은 고객들은 수출이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가격을 안 받아들이고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출이 한번 나갔다 보니까 또 딜러들이 높게 잡아놓은 차량들은 그 금액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엉망진창 되는 차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차종들이 다시 원래 가격을 찾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종들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죠. 거기에 미국에서 러시아로 수출 규제까지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에 정말 우리나라 스타렉스라든지
수출차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막힌 상태고요. 우회해서 나가는데 우회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디젤, 사륜, 큰 차량들이 좀 신차급 차량, 수입차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펠리쉐이드 사륜, 뭐 산타페 사륜, 디젤로 나온 차량들이 중고 시세가 높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도 한때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신차급만 나가기 때문에 현대기아에서도 이 차를 구입을 해서 바로 수출 나가는 거를 잡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뒤에 확인을 해서 말소가 되었다거나 하면은 대리점에 페널티를 주는 이런 불이익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라도 알바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 다 부서진 중고차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차량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수출업자들이 들어와서 교란 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구입을 조금 미룬다거나 다시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좋은 중고차 구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출이 나갔던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면은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요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싸게 사서 또 수출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팔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신차급 차량들은 계속 나갔다 안 들어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차라리 신차로 구입을 하셔서 좀 타시다가 중고차 나중에 팔 시점 돼서 수출 나가면은 재수 안 나가면은 그냥 타셨던 거 감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과 함께 중고차 시장 가성비가 없어졌다고 나오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고차 구입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좋은 차량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썰들도 많고 내용들도 많지만은 최대한 고객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